싸움이 났는데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싸움입니다. 암컷을 놓고 버리는 일로 보이는데요. 암컷과 수컷이 기껏 눈이 맞아서 서로 고개를 까딱이면서 짝짓기 준비 과정에 있는데요. 불쑥 다른 수컷이 끼어들면 불같이 화나는 일입니다. 두 마리 수컷은 부리로 물고 날개로 치면서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도망가면 쫓아가면서까지 감히 다신 넘보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습니다. 기러기는 가족 충성도가 높은 새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 맺어진 짝과 평생을 함께하는 새입니다. 2~3살짜리 기러기가 일생을 함께할 조광지철을 맞이하려고 기껏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짝을 가로채려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결코 가볍게 포기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자기 영역에 다른 동물이나 사람이 들어오면 수컷보다 암컷이 새끼를 방어하느라 더 사나워집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짝지을 암컷을 놓고 수컷끼리 싸움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두머리 수컷이 되기 위한 수컷 간 싸움도 있습니다. 부리로 목을 세게 물 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일부 일처 충성도가 낮은 청둥오리 싸움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리는 물새여서요. 물풀이나 수생곤충이나 지렁이처럼 물에 사는 동식물을 먹이로 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리는 부리가 납작하고요. 양쪽 가장자리는 빗살 모양인데요. 평평한 부리는 식물성 먹이를 주로 먹는 오리의 부리 모양이고요. 바다오리 부리를 보면 좀 더 뾰족한데요. 이들은 좀 더 물고기 종류 먹이에 의존합니다. 백로나 백조는 털색이 하얘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요. 이 두 종류 새는 특성이 다른데요. 백조는 오리과에 속하는 물새라서요. 빗살 모양의 부리와 혀를 사용하는데 오리와 습성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번식지에서 영역을 침범당하면 싸움판이 되는 것도 오리와 같습니다. 백조 수컷의 싸움판은 기력이 쇠진할 때까지 부리를 사용하면서 지속됩니다. 백로를 보면요. 부리와 혀 사용법이 백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백로는 날카로운 부리로 먹이를 쿡 찔러서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먹이 전체를 꿀떡 삼키는데요.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지만 비슷한 기술을 사용해서 개구리나 쥐나 작은 뱀 같은 동물도 잡습니다. 백로가 물속에서 혀로 살짝 탁탁 치는데요. 혀로 물고기가 미끼인 줄 착각하도록 흉내를 내다가 꼬임에 관심을 보이는 어리벙벙한 물고기를 순식간에 잡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혀로 작은 물고기를 획 잡아 끈 다음에 재빨리 찌르는 것도 관찰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상당히 꾀를 부리는 거죠. 멍청하다고 새 대가리라고 부르는 건 꽤 많은 새에게 모욕적인 일입니다. 많은 새들은 상당히 똑똑합니다. 새들이 기억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새의 뇌가 평가절하되었던 것은 기억과 인식 기능을 담당하는 심피질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사이언스 9월호에 보고된 내용이나 그 외 여러 연구 결과에는요. 일부 새들이 영장류만큼이나 똑똑한 뇌를 가졌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 새의 뇌에서 발견된 미세 회로가 포유동물에서 심피질 기능과 유사하게 인지력과 기억력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다들 똑똑한 백로나 플라밍고를 비롯해서 새들은 자신만의 기발한 생존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새 중에서도 까마귀나 까치는 총명한 새로 정평나 있죠. 까마귀 2마리가 높은 친밀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입속에 있는 먹이를 빼앗아 먹는 듯 하면서 서로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마귀 행동은 영장류에서나 볼 수 있는 고차원의 상호작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길조로 여기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 번 맺은 짝은 일평생 20년이 다 되도록 부부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손 번성을 상징하는 새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낳은 알 중에서 4마리 정도는 부화해서 새끼로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날아다니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형을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요. 어느 동물이 어느 곳에 살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뻔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